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합니다. 흔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 매국 외교였다고 합니다. 또 35년간 지배당한 우리가 받은 청구권 금액 무상 3억 달러가 불과 3 내지 5년 점령당했을 뿐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도 합니다. 필리핀은 일본에게서 5억 5천만 달러를 받았고요. 인도네시아는 2억 2,3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단순 비교하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법원은 최근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니 새로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본이 제대로 배상,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더 청구할 게 있다는 인식입니다. 아마도 현재 대다수 한국인의 생각도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틀렸습니다.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선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청구권 교섭 때 한국이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있었다면 큰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1운동 때 제암리교회의 방화 사건으로 많은 한국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일제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 학자들이 부당하게 구속 고문을 받았습니다. 쌀을 강제로 공출당하기도 했고요. 또 징용령과 징병령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배 아래서의 부당한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 배상을 받는다면 막대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국제관계에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국이 배상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 즉 1951년 9월 체결된 연합국과 일본 간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약의 제4조에는 한일 양국 간 재산 및 청구권을 특별 조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미 군정이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것을 승인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연합국에 관한 규정이긴 합니다만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전승 배상금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전승국도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분리된, 일본에서 이탈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국의 국제법적인 지위가 청구권 교섭의 틀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승국이나 식민지 피해국이라면 일방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에 일본의 일부였다가 이제 일본에서 분리되었으니 양국 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위치가 지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민사상 재산에 반한 채권의 상환을 처리하라는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말한 특별조정의 뜻입니다. 한국만 청구권을 가진 게 아니라 일본에게도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알았기에 1949년 봄과 가을에 대일 배상 요구 조서라는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피해 배상이 아니라 재산 반환에 대한 청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1년 가을에 이승만 정부는 한일 회담을 앞두고 그를 대일 8개항 요구로 정리했습니다. 그림에는 대일 8개항 요구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번은 한국에서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 원판, 지금 지은의 반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은이란 조선 내에서, 한국 내에서 채굴돼서 정련된 금과 은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반환해달라, 이렇게 반환하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또 4번을 보시면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제1재산의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년 8월 9일은 일본이
항복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날인데요. 그날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본사나 주된 사무소가 있었던 회사가 있었겠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일본에 갖고 있는 재산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요구는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개인입니다. 한국 개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또 일본 은행권, 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한국인 개인이 일본의 국채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공채를 갖고 있다든가 또 일본 은행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한 재산을 반환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8개항 요구를 정리를 했고요. 얼핏 보면은 한국이 받을 게 꽤 많아 보입니다. 그중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8개항 요구의 성격에 관한 한국 측 설명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국 측 대표 임성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해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했고요.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부분인데 즉 한국은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제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 육전법규라고 하는 국제법이 있어서 교전 당사국 간에도 사유재산의 몰수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이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 국제법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1942년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일본계 주민, 그러니까 그 중에는 미국 국적자도 있고 또는 일본 국적자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내에 있는 일본계 주민 약 12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3년 넘게 노동을 시키면서 사실상 사유재산을 몰수한 일이 있습니다. 또 종전 후 1945년 말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총 재산의 약 85% 정도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52억 달러 중에서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남한에 남아있던 20억 달러의 자산 중에는 민간인 재산도, 총독부 재산도 있지만 민간인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이 재산을 1948년 8월 15일에 한국 정부가 넘겨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반환하라는 게 일본의 요구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그리고 일본의 제한 재산 청구권, 이걸 서로 특별 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의 역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리고 일본 측 청구권 금액이 한국 측 청구권 금액보다도 더 크다면 오히려 한국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역청구권 주장 때문에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측으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일본 측으로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항대로 한 겁니다. 양국의 요청에 미국이 중재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1952년 4월 29일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답신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그 재산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요구도 할 수 없다. 역청구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수된 처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말하는 양국 간의 특별조정과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게 1957년 12월 32일자의 미국 측 답신입니다. 여기 보면 제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한 일본인 재산을 취득해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충족된 것인지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논의해서 조정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의 의견은 일본이 옛 제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에 귀속된 걸 고려해서 양국 간 청구권을 특별 조정하라 하는 게 미국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지의 의견을 내자 일본은 역청구권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한국 측 대일 8개항 요구를 검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일 양측이 한국의 8개항 요구의 세부 사항을 실제로 토의한 것은 장면 정부 때인 60년의 제5차 회담부터입니다. 장면 정부 때는 그중 5번째 항까지 설명하다 말았고 5.16 후 박정희 군사정부 때 다시 양측이 8개항에 관해 토의를 합니다. 이 박정희 군사정부 때의 6차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 측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항에 금지금 249톤과 은지금 67톤 반환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업거래고 그리고 조선은행이 적정 가격으로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실상 한국 측도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지은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3항에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이체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종전의 즈음에 일본 회사가 본지점 사이에 행한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원상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 귀속 조치는 한반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또 제5항의 요구 중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는 마땅히 지급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요구한 금액 2억 3,700만 엔에는 중복 집계로 1억 6천만 엔이나 들어있어서 그를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자 미수금은 7,700만 엔 정도가 됩니다. 또 피징용자 보상금과 관련해선 일본 국민과의 형평상 살아 돌아온 생환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선 당시의 국내법에 따라서 급여금을 지불했는데 미지불된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피징용 미수금에 포함시켜서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측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박정희 정부의 7억 달러 주장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하는 금액은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약 10대 1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애당초 한국은 청구할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혹은 청구할 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0년권 청구권 협정을 7천만 달러로 타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은 과소한 청구권 금액을 경제 원조로 벌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1962년 11월에 김종필 5.1화 회담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이런 방식으로 타결했습니다. 명목상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을 주고 한국은 청구권 자금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이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은 민사상 재산권과 채권을 상호 특별 조정하는 교섭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대일 8개항 요구를 검토해보면 한국 측이 실제 청구할 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이 약 22억 달러의 그 제한국 일본인 재산을 이미 취득한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달리 굴욕 매국 외교를 했던 게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장면 정부 이래의 요구사항대로 일본과 교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소액의 순청구권 자금에 훨씬 더 큰 경제협력 자금을 더하는 식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점령기간이 3년에 불과한 필리핀이 5억 5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왜 35년 지배당한 한국이 받은 돈이 3억 달러에 불과하냐 하는 식의 그런 비교도 무지의 소치입니다.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필리핀은 전쟁 배상금을 받은 것이니 기간이 짧아도 금액이 클 수 있었습니다. 점령 기간과 식민 지배 기간 연수를 단순 비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5년 4월 17일 한국 측 이규성 수석대표가 일본 외무성에 면담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이동원 장관과 시나 외상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일단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 그걸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한 겁니다. 또 65년 7월에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에 관한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 해설을 보면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대법원은 완전한 청구권 정리 주장에 배치되게 일본 기업이 그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재산상 채권, 채무관계만을 다루었고 손해와 고통에 따른 청구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법원 판결문대로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와 고통은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청구권 협정에서는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장면 정부 때인 제5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이 다른 나라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즉 부상자나 사망자가 아닌 생존 귀환자에 대한 보상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징용 후 살아 돌아온 일본인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역시 생환자 1인당 2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같은 이유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즉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가 청구권 회담 때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본이 반발하자 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새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한국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 한 선결 문제로서 청구권 문제를 다룬 것이고 그때 식민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즉 엄격히 말하면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는 당초부터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13년간 교섭해서 협정을 맺었고 그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했으며 또 이를 역대 한국 정부가 다 준수해 왔습니다. 2012년과 2018년 한국의 사법부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했으며 그 후 수십 년간 준수해 온 것을 사법부의 몇몇 판사들이 뒤집는 게 정당하겠습니까? 한국 사법부의 이런 행동을 사법 적국주의라고 부릅니다만 국제적으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이 아니고는 한국이 애당초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고 그를 확인하는 선에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간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한일 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무언가 못 받은 게 있으니 일본은 더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어졌음을,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